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8회 시작하겠습니다. 박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오랜만에 박기대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저희가 빠른 이거 아마 이 인트로와 함께 박기대 변호사님이 또 이제 말을 길게 하실 거라서 빨리 안내 방송을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자주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박기대 변호사님이 오늘 돈가스 특집을 하기로 하고 사실 대본은 굉장히 옛날에 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그동안 방송을 왜 안 했냐? 이 나라가 네. 정쟁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왜 우리가 옆에서 할 일 없이 저기 장강에 물 흘러가는 소리처럼 돈가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시류에도 안 맞고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팟캐스트는 아니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네. 자 했는데 대선 끝나고 이제 어쨌든 이게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박기대 변호사님이 스케줄에 맞춰서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돈가스 얘기할 시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고 그 좀 이제 사그라들길 기다렸는데 네.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그냥 관심을 끌으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돈가스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이러냐면 저도 이게 옛날 사람이다. 제가 옛날 늘 저희 방송에서 제가 운동권 형들 욕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운동권 형들한테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그럴 때냐? 해일이 밀려오는데. 그럴 때냐? 음. 지금 믹스 커피 먹을 때냐? 지금 나이키 신을 때냐? 지금 네가 서울에 나이트 갈 때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 특집을 하는 게 뭔가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저의 그 훈련받은 그 죄의식에 의해서 시대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돈가스는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아, 그래요? 돈가스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변호사 어느 쪽이에요? 저 돈가스 편입니다. 아 근데 약간 그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대 남자의 소울푸드가 3가지가 있잖아요. 여자는 아닙니까? 나 여자는 안 그런 것 같던데? 아, 여자는 돈가스 안 좋아하나? 남자애들 가서 밥 먹을 때 고르는 3대장이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이잖아. 여기서 벗어나 일단 나는 맞아. 아니 이거는 진짜 한국 남자면은 거의 제가 볼 때 그거는 예. 저 음식 문화의 끝이에요. 그런가? 모든 음식 문화를 집약시켜놓은 음식을 3가지로 정리해라. 네. 그럼 딱 그거 3일체. 아 그런가? 국밥, 제육볶음 또는 오삼불고기. 그리고 돈가스입니다. 예. 그리고 그 3가지 음식이 바로 네. 기사식당 메뉴기도 해요. 그죠. 사실은 기사식당에 여기 또 더해지는 게 뭐 순두부 이 정도 더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기사식당 메뉴이자 예. 그게 지금 한국식 돈가스의 어떤 핵심인 거죠. 그죠. 기사식당식 돈가스. 예. 그래서 뭐 오늘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3가지 음식 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돈가스를 좋아하게 된 것이고 왜 이렇게 소울푸드가 됐느냐.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음식으로서 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모아놓은 음식입니다. 어쨌든 시절이 수상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이런 거죠. 이제 나는 해야겠다. 돈가스 얘기해야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의미로 돈가스 좋습니다. 이야기를 네. 봄에 네. 이렇게 모여서 낮에 봄에 골방에 회사를 땡땡이 치고 온 어떤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자, 돈가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치적 돈가스 얘기 기대됩니다. 네. 약간 돈가스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 이거 발명한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돼지고기를 튀겼어요. 세상에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중에 맛없는 거 있습니까? 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돼지고기 잠깐만, 찾고 싶어. 찾고 싶다. 있을 것 같아. 왠지 하나쯤 있을 것 같아. 왠지 하나쯤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 튀겨서 맛없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것도 찾으면 있을 것 같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튀긴 거 중에 잠깐만.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하나의 예는 있을 것 같아. 돼지고기 중에 맛없는 거 있고
사실 TV에서 제가 이 맛없는 얘기를 하는 모든 순간 네. 이미 영혼에 다 와 닿았어요. 네.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돼지고기를 튀겼어요 하는 순간 이미 다 마음에 와닿거든요. 아, 거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음식인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네. 돼지고기가 왜 맛있나 그리고 튀김은 왜 맛있나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겠네요. 네, 뭐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길게 하시죠. 느긋하게 느긋하게. 네, 하십시오. 나는 돈가스를 기다려왔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튀긴 게 돈가스 하나냐? 뭐 덴뿌라도 있고 탕수육도 있지 않냐? 덴뿌라는 어묵이잖아요. 아, 그 왜 그 옛날식 중국집 가면 그 소스를 안 뿌려서 나오는 탕수육을 덴뿌라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맞아, 예, 기억나요. 그랬나? 그런 거 맞아 있었어. 그러니까 소스 없는 거 그냥 튀김으로 나온 거 있었어. 돼지고기. 덴뿌라가 네. 튀김이라는 뜻이니까요. 네. 맞아, 기억나 있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부먹 찍먹파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면 네. 부먹 찍먹파가 이제 싸우고 있으면 밑에 복먹파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네. 뭐 댓글 100개면 한 2명 정도 와요. 덴뿌라지 이러면서 고기 튀김이지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스가 없는 건 덴뿌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소금 찍어 먹는 예, 거죠. 예, 예. 네. 아 맞아, 나 그래, 기억나. 소금 찍어 먹는 거니까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탕수육만 알던 상태에서 어디선가 그런 메뉴가 나왔는데 이건 왜 아무것도 안 나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부먹 찍먹. 이 참 오래된 논쟁이군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좀 할애를 해서 탕수육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탕수육도 이제 어떤 되게 역사의 슬픔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있는 음식이거든요. 부먹 찍먹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죠. 아주 왜냐면 나도 부먹 찍먹은 확고한 견해가 있어. 나도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견해.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강이야. 네. 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치적이죠. 아. 부먹찍먹만큼 정치적인 게 없지. 이념을 서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약간 민초 반민초보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각자의 신은 각자가 보시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네. 찍먹으로 먹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탕수육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먹는 건 탕수육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는 걸 어떻게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네. 탕수육이라는 음식의 정의가 네. 애초에 이렇게 볶거나 부어서 그 소스와 일체가 된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걸 찍먹으로 먹는다는 건 전 탕수육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본을 쳐버리는구나. 그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렇구나. 탕수육은 탕수육이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그래 그렇게 먹어. 하지만 네가 먹는 건 탕수육이 아니야. 아니 저도 찍먹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네. 뭐 상관은 없는데 네. 근데 그건 고기튀김에 소스를 찍어 먹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템프라에 소스 찍는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게 사실 맞네. 배달의 거리가 멀수록 찍먹이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만. 당연히. 근데 온리 찍먹인 애들은 배달만 먹어본 애들이다. 그렇죠. 난 사실 이렇게까지 후려칠 수 있다. 아니, 안날람식 어그로로 얘기하자면. 아니 저는 정말 왜 그러냐면 네. 고급 탕수육집들에서 네. 볶거나 부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호텔 그렇죠. 주식당 가면 로비에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나는 찍먹인데 왜 부어서 나왔느냐 이러면서 뭐 폐악질을 부리는 일당들이 종종 목격이 돼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명이 되지 않는 사회인 거죠. 뒤집힌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나도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자면 그건 맞다. 배달 탕수육 다들 부밍아웃 하시고 있군요 지금. 그렇죠. 네. 배달 탕수육만을 드셔보신 분에게 원래 네. 주방과 나의 거리가 채 1m가 안 되는 사이에서 그렇죠. 부어져 나온 진정한 갓 튀겨져 나온 탕수육에 부어져 나온 소스라는 것은 네. 어떤 유니콘 같은 존재인 거죠. 제가 그 다른 지인들 단톡방에서 네. 거기가 이제 덕질하는 사람들 모임이라 나이대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모임 가가지고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붓는 사진에 제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붓는 사진을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그걸 단톡방에 올리고 날 조리돌림하는 거지. 이 박박사 인성 보소 이러면서. 프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로 보죠. 그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역사가 있어서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이제 90년대 중후반 네. 유경 탕수육의 등장. 예? 유경 탕수육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유경수 상관없습니다. 유경재단 근처에서 장사하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대 있고. 네. 그분이 또 유명한 범죄자신데 어쨌든 네. 그분이 원래 탕수육이랑은 되게 비싼 음식이었거든요. 중국집에 가서 먹을 때 저희가 옛날에 그 기록들을 보면 짜장면이 1,000원이던 시절에 탕수육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느낌상 5만 원,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로 비싼 음식이야. 예전에 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네 맞아요. 네. 뭐 방송 옛날 코미디 보면 탕수육 이런 거 되게 비싼 것처럼 얘기해요. 맞아요. 그 진짜로 저는 사실은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는다라는 게 그냥 제 상상력 밖에 있었던 음식이었던 그러니까.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근데 어느샌가 갑자기 탕수육은 탕수육 짜장면 2그릇 시키면 10,000원인데 탕수육 세트로 시키면 2만 원. 네. 이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가스 얘기랑 좀 이렇게 얽히긴 하는데요. 기름이 싸지고 밀가루가 싸지고 고기가 싸지고 이런 어떤 그 삼조호.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변해가는 산업 구조가 변해가는 거에 힘이 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배달 문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90년대 초중반에 유경 탕수육이란 브랜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탕수육 한 접시에 6,000원부터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단가가 탕수육의 단가가 후라이드 치킨보다 비쌀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안 그랬어요. 네, 통닭은 그죠. 그나마 좀 싼 거고 닭고기가 더 싼 것도 있지만 탕수육은 되게 비싼 음식이었는데 거의 치킨보다 더 싼 가격에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유경 탕수육이. 그게 90년대 초반이라고요? 90년대 초중반. 중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90 초반이겠네요. 한 93년, 94년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기를 끌고 이 유경 탕수육부터 시작된 배달 탕수육의 시대가 열려요. 근데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했냐? 원래 중국집 탕수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기에다가 튀김옷을 묻혀서 거기서 튀겨서 주는 음식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냉동으로 냉동으로 공급한 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볶거나 부어서 주지 않고 냉동을 그대로 튀긴 거에다가 또 이제 냉동을 녹이기만 한 소스를 같이 얹거나 아니면 같이 포장을 해서 주는 그게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였던 거거든요. 초반에 인기를 끌다가 생각보다 오래 못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뭐 몇 가게 전국에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제 기억이 없는데 유경탕수육이라. 제가 이제 다음에 탕수육 편에 그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들과 저는 사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어릴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탕수육을 6,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충격적이어서 첫 번째 기억나고 거기서 이제 개발된 게 칠리 탕수육. 아 칠리. 그게 다 그때 생겼어요. 칠리 탕수육이 너무 웃기잖아요. 깐풍육인데. 근데 이걸 무슨 탕수육 약간 소스만 묻히는 방식으로 되게 변형이 많이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이 그 프랜차이즈 사기라고 하여튼 사기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결국은. 근데 그분이 약간 1세대로서 뭐 와그너 치킨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하셨는데 와그너 치킨. 예, 옛날에 그 저기 이한우 씨가 광고 모델이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한우 씨. 네. 네네. 사랑합니다. 어쨌든 탕수육은 그렇고 탕수육 얘기만 한참 했네요. 그래서 지난번 믹스커피에서 뭐 이게 숭늉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우리의 전통 문화란 무엇이고 우리의 음식 문화는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이렇게 됐는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돈가스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K가 무엇인지 또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잘못 들으면 사실은 돈가스의 이 조리법 원조들이 있는데 마치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한국이 또 이제 돈가스는 민족 고유의 음식이다 이런 또 어떤 그런 공정의 뭐 무슨 공정 공영의 일환이 아니냐. 남들은 다 하는데 저희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돈가스를 일본 음식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워낙 안 먹으니까 먹게 만들려고 개발한 음식이다. 뭐 이런 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한 단어만 빼면 맞는 말입니다. 어떤 걸? 개발. 개발. 도입한 음식이다. 그래요? 네. 그렇지. 포크 커틀릿이라고 생각하면. 포크 커틀릿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돼지고기 얘기부터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포크 커틀릿이라는 음식을 실제로 외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파는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우차 얘기도 하시죠. 그 바이두나 이런 데 가서 파우차이로 검색하면 중국식 절임 채소가 나오지 않아요. 김치만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 포크 커틀렛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럼 돈가스만 나와요. 일본식 또는 한국식 돈가스만 나오지 딴 데에 어떤 그런 어떤 외국의 포크 커틀렛이라는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애초에 그 음식 자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없는 음식이에요. 포크 커틀렛이라는 음식 자체가. 네. 왜냐하면 커틀렛이라는 건 그냥 고기를 이렇게 뭉탱이로 잘라서 튀기는 걸 커틀렛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커틀렛이라 그러면 송아지 고기, 양고기 이렇게 쓰지 돼지고기는 그렇게 잘 안 만들어요. 비후가스. 비프. 일 수도 있죠. 비후가스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제가 정말 수많은 책과 문헌을 찾아봤습니다만 그 음식을 실제로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연구가 잘 없더라고요. 되게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도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뭉퉁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제 주장은 일본에서 넘어온 것보다 미국의 영향이 더 큰 음식이다라고는 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한국에서 한국 돈가스에 한국 그 경양식 돈가스. 네. 기사식당 돈가스까지도 그러니까 일식 돈가스라고 부르는 거 외에는 미국의 영향과 한국 고유의 영향이 더 큰 음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만 빼고는 일본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 저는 이게 제 주장인데 이게 사람들이 포크 커틀렛 이런 걸로 막 검색해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제 말이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다, 일본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고정관념인 게 네. 당연히 포크 커틀렛으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음. 근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 하던 얘기가 뭐였죠? 원래 하던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탕수육 얘기하다가 왜 돼지고기가 네. 돼지고기를 왜 튀겼냐?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돼지고기가 맛있을까요? 소고기가 맛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입맛에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긴 만약에 해요. 가격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돼지가 더 맛있나요? 소고기가 더 맛있나요? 근데 약간 이게 머리에 박힌 고정관념이 있어서 소고기가 더 좋고 비싼 거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소고기는 은근 저는 자주 안 먹게 되더라고. 먹을 일이 있어도. 대표님 어떠십니까? 배불리 먹는 느낌으로는 소고기가 별로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배불리 먹는 어떤 푸짐하고 포만감 넘치는 그런 느낌은 돼지고기가 훨씬 좋고 소고기는 그냥 처음에 한두 입이 그치? 짧아. 그러니까 근데 저도 많이 못 먹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거 한 먹고 그다음은 바로 별로 약간 이런 느낌. 이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사람마다 취향은 다양하죠. 네. 돼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를 도 네. 좋아하는 사람, 양, 쥐, 말 뭐 다 취향이 근데 있겠죠. 이제 뭐가 더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습관적으로 소고기라고 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그리고 저희는 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인식이 되니까. 네. 근데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소고기는 네. 소는 쓸 데가 많은 동물이에요. 그렇죠. 소는 일단 밭을 갈죠. 네. 우유도 짜요. 가죽도 씁니다. 소는 뿔도 써요. 소라는 동물은 애초에 고기로 안 먹어도 인간이 키워야 될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많이 키우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다른 농업이라든가 다른 거에 쓰는 동물을 고기로도 먹은 거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뭐에 쓰죠? 양털. 양은 털이 엄청 중요하죠. 개는요. 개고기. 개는 뭐에 쓰죠? 집을 지키고 또 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목양견이죠. 유목을 할 때 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 목자 한 사람이 그 지팡이를 들고 양을 막 몇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가능한 건 다수의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개는 인간의 역사에 거의 같이 가거든요. 엄청 중요한 동물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동물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말은 달리잖아요. 말은 지금도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약간 사람들이 말고기가 있긴 한데 이게 식용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긴 하죠. 저 식용보다 오히려 더 적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게 뭐 닭고기. 닭은 뭐 하죠? 알을 낳습니다. 아 그렇네. 닭이 알 낳는 거는 약간 논란 수준인 게 집에서 딱 키워보시면 암탉이 보통 하루에 하나를 낳아요. 계란 하나를 매일 낳아요. 그리고 먹는 거는 무슨 정말 먹는 게 시식 껍데기 같은 이렇게 곡식 껍데기 이런 거 먹고 애가 매일 알을 낳아요. 시골 가면 이렇게 저거 시래기 같은 거나 이렇게 배춧잎 같은 거 던져주면 그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 곡식 뭐 말른 거 잘 못 먹는 거 뭐 껍데기 이런 것만 먹고 매일 알을 낳아요. 사실 닭은 먹는 거보다 알 낳는 게 더 중요한 동물인 거예요. 수탉을 제외하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거의 돼지밖에 없습니다. 아 식용 외에는 용도가 없다. 네, 식용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왜 돼지 오줌보로 축구도 하고. 뭐 정말 제한적이에요. 돼지도 가죽을 쓰거든요. 돈피를 써요. 네. 근데 돈피는 너무 약해서 보통 돈피로 제일 싸구려가지고 너무 약해서 그래서 약품 처리를 막 엄청 해야 겨우 쓸 수 있는 가죽이고 돼지는 먹는 거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얘는 농사도 못 져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똥을 싸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나 다름없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인간이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식용 외에는 쓸모가 없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돼지를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다른 목적에서 키우다가 먹는 건데 돼지는 쓸모가 없으면 오직 먹으려는 목적에서만 키우는 동물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왔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돼지고기를 맛있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 돼지는 먹는 게 사람하고 같은 걸 먹어요. 경쟁자입니다. 자, 소는 풀을 먹죠. 인간은 풀을 못 먹어요. 일본군은 먹습니다. 일본군 2차 대전 때. 네. 양도 풀을 먹죠. 네. 인간은 일본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말, 양, 소, 사람이랑 먹는 게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닭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군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지금 일본군 그러네요. 황군인 먹을 수 있다. 황군은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근데 돼지는 뭘 먹냐면 풀을 못 먹어요. 얘는 풀로는 인간이랑 똑같아요. 풀만 먹어서는 풀을 일단 먹질 않아요. 줘봐요. 풀로 죽을 써서 겨우 줘야 먹는 건데 그것도 풀만 가지고 죽을 쓰면 또 안 먹고 그러니까 소 먹는 여물처럼 만들어주면 안 먹고 곡식이든 뭘 좀 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돼지는 인간의 경쟁자예요. 아 그러니까 돼지 뭐 먹지 자연 상태에서? 돼지가 자연 상태에서 뭘 먹는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돼지가 자연 상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과일입니다. 아 과일 네. 그리고 돼지는 술도 좋아해요.
과일이 약간 상해가지고 술된 거 이런 거 좋아. 아,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일. 들어보세요. 네. 과일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의 고기를 익힌 거. 아 노루나 이런 거. 그걸 익힌 건 잘 먹어요. 날고기는 또 잘 안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곡식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그 돼지 같은 놈이라는 말이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욕을 생각해보니까 좀 나도 똑같은 생각한 게 여러 가지 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봐봐. 이 돼지 같은 새끼야라는 건 그 돼지라는 걸 그대로 표상한다라는 얘기가 욕인 거잖아. 근데 다른 동물에 빗대니까 그런 거야. 너 그러다 소 된다? 그럼 소가 되는 거거든. 소 같은 새끼가 아니라 그게 뭐야? 소처럼 일만 한다. 힘들다. 아, 이 그래. 얘기잖아.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 욕이 되는 애는 닭대가리. 개새끼. 맞네. 존재만으로 욕되는 애들 많은데. 아니 소크라스 배부른 돼지. 그러네. 닭대가 자, 그렇게 경쟁자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근데 계속 돼지를 먹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건데 네. 돼지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동서양 고금의 모든 종교에서 막 돼지를 먹는 거를 권장하는 종교 이런 거 없습니다. 나 여기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 돼지 얘기를 하니까 네. 인간이 이게 왜 그러잖아요. 이게 잘 지내는 부부도 처먹는 거 보다가 정 떨어진다고 이게 개걸스럽게 먹는다. 네. 혹은 또 개걸스럽게 살찐 사람, 네. 살찐 사람도 우리 현대과 사회에서는 관리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이미지. 네네네. 저처럼. 그런 돼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왕도 이게 원래 이 사람의 고유의 그건가? 전 세계 문화권에 돼지를 쓰는 욕은 거의 다 비슷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언어마다. 그리고 종교 아까 얘기했지만 이슬람교 지금 3대 종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교, 흑백교, 천도교, 통일교. 다 기독교, 한국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애초에 불가능이죠. 불교는 고기를 아예 안 먹으니까 불가능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내가 본게 몇 명인데. 아니 물론 그렇죠. 아니, 물론 물론 속리산 그래? 법주사 앞에 삼겹살집에 스님밖에 없고 뭐 그런 그래? 거 저도 봤는데. 이제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종교 교리상 알잖아. 다 먹는데 왜 그래. 기독교도 원래는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는 그래요? 그런 게 유대교잖아요. 기본 원래는 유대교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아 유대교에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똑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나 몰랐네요. 그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셋 중에 하나에 써 있습니다. 돼지고기 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발굽이 갈라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치. 예, 그건 본 것 같다. 지금도 알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죠. 레위기 믿으시는 분들은 봉골레 파스타도 먹으면 안 돼. 뭐 조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옷도 웬만한 옷들 못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봉골레 파스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것처럼 돼지를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먹지 말라 그랬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먹었을까? 이 질문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은 돼지가 먹으려면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면 사람 먹는 걸 나눠야 되니까 안 좋으니까 뭐 한마디로 키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겠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었냐? 맛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답이 다 나왔는데 이걸 조금 보면 그 성경에도 예수님 얘기에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가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예수님이 와서 막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군단이래요. 나는 군단이다 이래요. 그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거. 아니 그런가? 나는 군단의 심장이라고 그러나? 저거 아닙니까? 와우 아닙니까? 와우? 나는 군단이다. 아 그 와운가?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스타크래프트 2 네. 같기도 하고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 이래요. 네. 나가 그러니까 돼지 몸에 들어가는데 돼지 400마리인가 몸에 들어가요. 그 돼지 400마리가 절벽인가 뭐 어디 물에 빠져서 다 죽거든요. 근데 좀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앞뒤가 맥락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적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되게 근데 이게 지금 상징인가? 왜냐하면 기괴한 이유가 네. 일단 거기 이스라엘인데 왜 돼지를 400마리나 키우고 있으며 네. 군단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좀 약간 대부분 예수님의 행동에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이 많습니다. 이게 군단 레기온이라는 건 로마군 군단이고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는 로마군 먹으라고 키우는 동네라 약간 정치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좀 이따 얘기 드릴 얘기가 좀 더 다루설인데 탐욕을 상징한다.
돼지는 동서양 고금을 다 통틀어서 탐욕을 상징해요. 그죠? 돼지, 그럼 아까 안 좋은 이미지가 어떻게 안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돼지라 그러면 가난한데 뭐 너무 악바라진 사람 이런 걸 돼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탐욕, 네. 돼지목의 진주, 뭐 가치를 모름, 그냥 무조건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 뭐 배부른 어떤 거 항상 이런 이미지인 거죠. 필요 이상으로 영양 상태가 좋은 라던가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답을 좀 상세히 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 이론이 있어요. 그 어떤 문화인류학자들이 보통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사막 지역 종교들이잖아요. 네, 유대교나 네, 이슬람. 네. 거기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돼지는 또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다 가죽이 갈라집니다. 쩍쩍 피가 나요. 그래서 물이 되게 많은 진흙탕 속에 살아야 되는 동물인 거예요. 약간 하마처럼. 아 보습이 중요하구나. 네, 피부가 보습이 안 되면 갈라져서 죽어요. 돼지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돼지를 키우면은 위생으로도 안 좋고 너무 그렇게 너무 사람 먹을 걸 많이 뺏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네. 무슨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불가지론자, 그 사람들 하여튼 불가지론자 말고 약간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 주지주의자. 하여튼 그 회의주의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스캡틱. 아, 스캡. 이 스캡틱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그 사막에서 그게 갖다 붙인 거다. 갖다 붙인 거다. 종교는 무조건 나쁜 거기 때문에 네. 이유가 없는데도 사람들한테 금지시킨 것이다. 사막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나빠서 사람들이 금지했던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종교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변을 펼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근거를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막에서 돼지를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돼지뼈가 많이 발견이 됐다. 근데 뭘 사막에서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돼지를 많이 먹었는데 이슬람교가 등장한 뒤에 돼지를 못 먹게 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만약에 사막에서 돼지가 안 좋은 거였으면 그 전에도 안 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논변을 펴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정말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얘기인 거죠. 애초에 두 개가 지금 아예 양립 가능한 주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교에서 금지하란 이유는 사치를 금지하란 이유랑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전에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부자들은 어차피 먹고 살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먹기 위한 쾌락을 위해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실제로 많이 키웠어요. 근데 뭐 이슬람교가 꼭 아니어도 돼요. 뭐가 등장해서 야 돼지를 키우면 우리 다 같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먹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배불리 먹자. 너만 뭐 비싼 거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돼지를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돼지가 먹었다는 게 어떤 근거가 되질 않아요. 애초에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돼지는 탐욕의 이미지.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걸 뺏어 먹는다. 돼지 그리고 육식은 원래 사치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치죠. 이 보시면 돼지고기의 에너지 효율이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먹었으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돼지로 만들어 먹으면 8명밖에 못 먹어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이게 돼지가 고기 중에 제일 높아요. 소고기는 4%, 양은 3% 정도예요. 근데 이러면은 소고기나 양이 더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나 양은 하는 일이 있고 얘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8명밖에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정일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의 기능을 하고 법의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 먹으라는 뜻이에요. 너 혼자 입이 즐겁자고 정말 맛있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네가 밥을 먹고 그거를 돼지한테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서 먹고 살게 해라. 이 윤리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듣다 보니까 약간 요즘에 환경론자들이 이게 육식을 반대하는 이유와 거의 일치하는 느낌이 나는 좀 들어가지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불교에서 육식을 금했던 이유랑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결국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 이런 데서 소를 못 먹게 하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냥 어쨌든 소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못 먹게 일종의 윤리로 만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윤리화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고 체계가 적용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경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반대하고 뭐 이런 이유가 그 채식주의잖아. 여러분들이 그 반대하는 이유의 그 되게 중요한 논변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은 음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좀 다르긴 하죠.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다만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떤 탄소들이 또 배출이 되고
지구 온나 기후 변화죠. 네.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돼지고기는 8% 정도라 했잖아요. 네. 소고기는 4%고. 네. 옛날 같으면 소를 키우는 게 도움이 되죠. 소가 일을 하니까. 근데 요즘엔 일하는 소랑 먹는 소가 다른 소고 일하는 소 자체도 얼마 없기 때문에 뭐 농업에 소가 이용되나 요즘에? 요즘엔 거의 이용되지 네, 않죠. 네. 네, 요즘에 뭐 트랙터와 경운기와 얘네들이 네. 다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고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네. 더 사치스러운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아니었던 거고. 네. 저 딴소리인데 그 무슨 다큐에서 보니까 왜 트랙터가 못 올라가는 왜 산골짜기에 있는 논밭 있잖아요. 거기는 소가 해야 되는데 아 진짜로. 예, 소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게 다 일종의 로스트 테크놀로지잖아 이것도. 그래서 소로 밭 깔아주는 기술자가 따로 있는 거야. 되게 희귀한 기술자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보다가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주식회사 원앙 소리. 그래서 어쨌든 그 종교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뭐 모든 종교의 그 약간 그 셈족 계열 종교에 다 있는 표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뭘 해라 이런 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 못 벌어먹고 사는데 게을러서 못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말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돼지고기를 죄악시한 거는 내 미식과 입의 쾌락을 위해서 굽는 이들을 만들지 마라 이런 윤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교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또 먹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엄청 많이 먹고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다. 맛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먹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유튜브에 한국에 유학 온 이슬람 여학생이 삼겹살을 처음 먹어보는 걸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먹었을 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진 맛. 이걸 먹기 전에 나와 이걸 먹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어서 많이 키운다고 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약간 키우는데 유리한 환경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돼지고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육이라고 쓰면 이거는 소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얘기하죠. 그냥 고기 육자를 쓰면 돼지고기. 뭐 소고기는 우육, 닭고기는 개육.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이 달라지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저희 아날람 방송에 이제 홍 작가님 나오시면 종종 얘기하자면 송나라. 송나라 때부터 이제 특히 이제 중국 남부 지역을 관계 시설을 확충을 하고 경제 발전하고 농업혁명을 하고 이래서 돼지를 키우는 게 사치가 아닌 어떤 풍족한 사회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때 생겼던 음식 문화들이 그 뒤까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수한 환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돼지를 키우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했어? 뭐에 필요할까요? 돼지고기가? 네. 돼지를 사육할 돼지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돼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이다. 먹는 거 외에는. 근데 제주도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가 있었어요. 뭘까요? 똥을 먹는 거요? 네, 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똥을 먹는다기보다 돼지의 똥입니다. 연료로? 네. 아닌가? 거름으로. 거름으로? 왜냐하면 제주도는 일단 땅 자체가 너무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대량의 비료가 없으면 사실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무암으로 돼 있어서 촉박해서 거의 그 인분이든 돈분이든 어떤 개분이든 어떤 거든 이제 그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분보다 돼지 똥이 더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덜 썩히고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먹여서 키운 돼지의 똥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사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 놓으면 그런 거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고 똥을 싸는 걸 딴 데서는 돼지가 똥을 싸는 게 처치 곤란이지만 여기는 뭐든지 다 이제 비료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료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물 상황도 제주도는 물이 되게 많지만 귀하거든요. 비가 되게 많이 오지만 물을 저장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물이 많을 때 물을 쓰기에는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것도 있는 게 다른 동물이 거의 없죠. 제주도는 논이나 밭이 모양이 소를 쓸 만큼 큰 논밭이 되기 어려워서 소를 거의 키우지 않았고 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동물들을 양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권이었던 거죠. 비슷한 데가 또 있는데 만주가 있습니다. 만주가 돼지 키우기 좋다고요? 만주는 돼지가 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 네.
왜 그럴까요? 돼지를 뭐에 썼을까요? 만주국을 세우는 철도를 세우는. 돼지 철도가나.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당사 흑수 말갈전, 뭐 삼국지 음루전 이런 데 보면 네. 만주에 살았던 이 만주족의 전신, 여진족의 전신인 말갈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체 부분만 가리고 옷을 모두 벗고 다녔고 대신에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몇 센치에 달할 정도로 두껍게 발라서 추위를 피했다. 아, 몸에 돼지 기름을 바른다고요? 네. 오. 몸과 얼굴에 돼지 기름을 발라서 그걸로 추위를 피했다. 아, 약간 바세린 바르는 느낌이네. 완전 바세린이죠. 네. 그러니까 추운 지역은 네. 돼지가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기름이. 예. 기름을 쓸 수가 있고 어쨌든 기름이 많고 고열량이기 때문에 네. 추운 지역에서는 고열량의 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그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만주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돼지 먹는 문화가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없습니다. 얼마나 없냐면 우리 생각에 돼지고기 먹는 건 우리 문화의 일부잖아요. 네. 거의 뭐 영조실록 이런 데만 봐도 영조는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잖아요. 영조실록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 사신을 접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를 키우는 건 사신 접대용으로 키워요. 아.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남한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그 단백질 섭취라고 하는 건 거의 그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거를 통해서 소를 먹었을 것도 아니고. 단백질을 섭취를 굳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죠. 아. 조선에서 조선이뿐이 아니라 네.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곡물 1은 쌀이잖아요. 네. 2는 보리겠죠. 네. 보리와 함께 넘버 2를 다투는 곡물이 있어요. 콩? 콩입니다. 아. 콩이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좀 논란이 있는데 네. 콩을 거의 제일 많이 먹은 데가 한반도는 거의 확실해요. 한반도와 아. 만주 이쪽이 지금 원산지기도 하면서 두부도 이쪽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콩을 또 특히 이제 뭐 그런 고려나 고구려에 대한 기록에 보면 장을 먹었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식사라는 건 보면 밥, 된장, 김치예요. 된장을 엄청 많이 먹고 간장을 엄청 많이 먹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고기는 어떤 날일 때 먹은 거죠. 아, 요즘에 이제 또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약간 콩 같은 거에 식물성 단백질은 못 만드는 저기 불완전 단백질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 네. 불완전 단백질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콩의 문제는 뭐냐면 콩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우린 똑같이 콩이라고 하죠. 만두콩류와 우리 서리태 우리 그거랑 달라요. 네. 대두랑은 달라요. 네. 영어로 소이가 있고 네. 만두콩은 피라 그러죠. 네. 성분이 완전 다릅니다. 생우도 다르잖아요. 네. 사실상 되게 다른 작물이거든요. 근데 소이는 문제가 뭐냐면 피틴산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에도 꽤 들어있는 건데 피틱 에이시드, 그러니까 애시드, 피틴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 몸에 좀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 지방 흡수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걸 약간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식물은 모든 식물에 이런 게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현미도 마찬가지고 이파리, 우리가 아는 니코틴, 카페인 이런 성분들이 식물이 자기 먹지 말라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들이거든요. 그 피틴산이 소이엔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 소이를 가지고 프로틴을 만들 경우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몸의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그래서 못 만드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 피틴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익히나요? 메주로 만들면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간장, 된장 이런 그 장을 만들고 메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발효를 시키는 방법 자체가 피틴산을 많이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먹어서 안 좋을 수 있는 콩을 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미 현재 21세기 서양의 보디빌더들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네. 반성하게 되네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여유증.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거의 확실한 건 대흉근을 얻고 여유를 여유증일 것인가.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콩을 먹는다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조숙증이 온다든가 이런 연구가 애초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소플라빈이 이제 몸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랬냐? 그런 연구는 딱히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 연구를 좀 그러니까 뭐 관찰을 하든 뭐 실험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설은 있으나 네. 그럴 수 있다는 설은 있으나 그렇다는 어떤 증거는 또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고 먹는 걸로. 그러니까 연구의 추이가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대흉군을 얻고 여유증을 얻을 텐가 자는. 그냥 보충제를 먹는 걸로. 바다와 같은 대흉군과 함께. 근데 뭐 둘 다 있으면 좋죠. 프로페시아 한번 먹는 것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을 것 같다. 그지. 안할람 거의 초창기 얘기했던 홍 작가님의. 네. 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홍 작가님 그 여유증 수술 이후에 네. 여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여유증 수술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맨날 자기가 얘기해. 얘기해서 그랬나? 어. 그게 주변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가시적으로 다가온 위협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된다. 저는 참고로 부유방이 있거든요. 그 옆쪽에 왜 유방이 여유증 종류 중에 부유방이라 그래서 그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유방이 거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저도 수술을 할까 하고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근육을 키우면 사람들이 광배근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그냥 근육을 키우시라고. 광배근을 키우고 부유방. 그렇지. 네. 어쨌든 돼지고기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요리책에서도 돼지고기는 소고기, 닭고기, 꿩고기, 개고기보다 훨씬 적습니다. 꿩은 산에서 잡는 거잖아요. 네. 사슴고기나 꿩고기나 이런 건 사냥해서 먹는 고기고 키우는 고기 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돼지고기 먹는 문화는 거의 없었고 대신에 한반도 북부는 있었습니다. 특히 함경도. 함경도는 사실상 만주족의 이 사는 곳과 되게 겹치고 문화가 굉장히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제 강점기 될 때까지도 남한은 지금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그 돼지고기 먹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부산의 특산물 돼지국밥, 그다음에 밀면 이거 다 함경도 사람들 음식입니다. 피난민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국밥을 끓여 먹었어요 실제로 돼지고기로. 북쪽에서는. 그게 내려와서 지금 된 거고 뭐 아우네 순대니 무슨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거 다 얼마 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삼겹살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속초 이런데 아바이 마을 이런데 가것도 이제 다 그 함경도가 아니라 저기 어디야?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피난민들이 만든 마을 아바이 마을. 거기서. 저도 원래 그 아버지가 거기 저기 함흥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저 한 번씩 그런 피난민 특집 이런 거 6.25 때 하면 아버지가 옛날에 뭐 옷 베개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세요. TV보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피난민 대표로. 왜냐하면 피난민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가 직접 그 배를 타고 온 사람, 그러니까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온 사람 중에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가끔 나오세요. 그 특집으로 가끔 나오시는데 아버지도 늘 하시는 말이 거제도로 오셨는데 거제도에는 원래 돼지고기 먹는 문화 없었다. 7살 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어쨌든 뭐 그랬다. 그 어머니도 항상 하시는 말, 어머니 원래 서울 토박이신데 어릴 때 뭐 돼지고기 먹고 이런 거 거의 없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삼겹살이란 걸 그 직업을 얻고 나서 처음 먹어봤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몇 년도쯤이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경기도 여주 출신인데 그 연기도 요즘에 나름 곡창지대라서 이렇게 막 먹을 게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70 몇 년도쯤에 서울에 이제 취직해서 올라와서 그때 처음 먹어봤다. 실제로 삼겹살이 그 무렵에 생긴 음식이라 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북한에서도 원래 삼겹살처럼 구워 먹는 음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건 또 지난번 믹스커피 때 했던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직화로 뭘 구워 먹는 문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70년대 이전에는 왜냐하면 온도를 만들고 온돌에다가 가마솥을 걸어서 거기다 음식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서도 함경도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로 먹는 건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은 수육 및 국밥. 그렇죠. 그 아궁이가 있으면 인도 사람들처럼 탄두리 이렇게 그런 거 발달했을 법도 한데 아궁이의 특성상 안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개량을 해서 이렇게 어쨌든 오븐처럼 오븐처럼 충분히 가능한데 벽에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제일 큰 이유는 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쌀은 빵을 안 만들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쌀로는 빵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밀이라는 게 좀 이따 뭐 돈가스 얘기하면 밀 얘기도 해야 될 텐데 밀가루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게 밀가루를 빵을 만들지 않고 곡식 그대로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먹습니까? 밀을요? 그렇네. 밀 자체를 통밀 이런 걸로 밀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네. 밀을 하면 다 퍼져버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맛이 없습니다. 밀 자체로 겉에는 퍼지는데 속은 딱딱해요. 밀로 밥을 만들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대신에 밀은 뭐냐면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아요.
모든 곡물 중에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밀은 뭐가 좋냐면 빵을 만들 때 치대면은 이렇게 찰기가 잘 생겨요. 그래서 국수.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밀가루는 엄청 귀한 가루예요. 왜 대장금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장금에 그 진가루라 그러는데 왕이 먹을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두용 진가루를 이 대장금을 장금이를 싫어한 누가 그 밀가루를 빼돌려요. 그래서 막 무슨 호박인가 그 가루로 막 만두 만드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밀가루가 귀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메밀로 이제 뭐 국수를 만들어 먹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부침개도 밀가루를 못 썼던 게, 근데 밀가루가 원래 1티어인 거예요. 단백질이 많아서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 때는 밀가루가 제일 좋은 가루인 겁니다. 네. 근데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지? 그 제주도에서 그 영조 때 실록에 기록이 없다. 아니 애초에 돼지고기 하고 있었어. 돼지고기. 어쨌든 네.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윤 5월 8일에 보면 명나라 황제가 조선 사신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조선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소고기와 양고기를 대접하도록 해라. 양고기는 잘 먹었을까요? 양고기 그 냄새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네, 조선 사람들 안 좋아했을 것 같은 양고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돼지고기라는 거는 한강 이남에서는 사실 먹는 전통이 거의 없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생긴 것들인 거죠. 그 나중에라는 게 거의 이제 6.25 이후. 6.25 이후. 그리고 그것도 산업,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 50년대, 6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에 되게 일반화됐고 그 전만 해도 귀하든가 많이 안 먹든가 익숙하지 않든가 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한강 이남 사람들한테. 어쨌든 돼지고기는 이렇게 너무 맛있어서 문제가 되는. 네. 하지만 조선에서는 많이 키우지 못했다. 네. 두 번째로 튀김을 한번 보시죠. 한국 사람들이 튀김을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먹었지. 떡볶이 집이. 어릴 때 닭튀김 통닭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릴 때 통닭이 튀김이었나요? 전기구이였을 텐데. 그랬나? 저 기억이 정확하게 없죠, 그게. 어쨌든 통닭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기름에 튀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전기구이였는데 통닭을 그러니까 튀김닭을 먹기 시작한 거는 이 KFC와 그 근처 어딘가에 근처 KFC는 좀 비싸고 멀리 우리 동네 잘 없어서 뭐 이런 거였다면 그런 게 들어오던 시절에 뭔가 밀가루로 튀기는 닭이 있다. 그 전에 다 전기구이였지. 원래는 그 무슨 세시봉 시대 이럴 때 나올 때 치킨 통닭이라고 했던 그 통닭은 전기구이 통닭이에요. 아, 그 튀긴 게 아니었어요? 튀긴 게 아니에요. 아, 왜 나 튀겼다 생각했지? 밀가루도 없고 튀김도 없는 음식이었어요. 아, 그래. 밀가루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튀김 옷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 KFC 같은 게 들어오기 전에 정통 켄터키식. 맞아요. 그러니까 KFC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도 통닭을 켄터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 그래요? 통닭 프라이드 치킨은 켄터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정통 켄터키식이 뭐냐면 KFC식이 아니라 정통 켄터키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제일 비슷한 게 림스 치킨 아십니까? 알죠. 알죠. 삼풍 치킨, 뭐 둘둘 치킨 이런 거 있죠. 겉에 이렇게 향신료를 되게 많이 발라서 밀가루 튀김옷이 굉장히 얇은데 얇은 거. 그 상태에서 그냥 통으로 튀긴 것들. 그런 치킨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그리고 그 뒤에 KFC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페리카나니 이서방 양념치킨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치킨식의 문화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 BBQ 같은 치킨 있죠. 그렇게 껍질이 왜 바삭하고 크리스피한 그거는 더 늦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건 KFC에서 처음에는 핫 크리스피를 안 팔았어요. KFC 오리지널은 압력솥에 찌는 거잖아요. 한번 아시죠? 아니 몰랐어요. KFC 오리지널 치킨은 압력솥에 쪄요. 옛날엔 광고에 나왔어요. 압력솥에 찌는 거예요. 압력솥에 찐 거 위에다가 살짝 그 기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작와작 튀겨내는 게 아니고 굴려내는 치킨인데 이거보다 핫크리스피 치킨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에는 비스켓인 거예요. 겉에는 과자, 속에는 치킨. 그래서 인기를 되게 끌었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그런 크리스피 치킨은 KFC에서 나와서 BBQ에서 이걸 구현을 한 이후부터 일반적이 된 겁니다. BBQ가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가 이제 집에서도 켄터키를 먹습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KFC는 배달이 안 됐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BBQ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초반 중반에 그런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스타일의 치킨을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배달되는 치킨은 사실 페리카나가 그쵸? 대표적으로 기억나고 BBQ는 저는 잘 기억이 없거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뜬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그걸로 그 크리스피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걸로 뜬 브랜드인 거고 그 전에 캐리카나나 이서방 양념 치킨 이런 거는 그 튀김옷이 달라요. 약간 이렇게 그냥
돈가스랑 비슷한 그런 튀김옷이에요. 음. 이렇게 바삭함이 이렇게 지금 그 이중 물튀김이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튀김옷을 입혀서 한번 튀겨내기만 한 겁니다. 처갓집이니 뭐 페리카나니 이서방 멕시카나 그 시대의 치킨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딴 얘기로 치킨 얘기로 샜는데 튀김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짧습니다. 네,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아, 우리 게 아니니까. 기름이 부족한 나라라서. 기름 한 방울 넣지 않는 기름 한 방울 산이 온게 아니라서. 튀김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크게 세 개가 있죠. 네. 첫 번째는 기름, 두 번째는 밀가루, 세 번째는 불이에요. 센 불. 이 세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만 없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식용유라는 건 원래 되게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얼마 안 된 얘기냐면 딱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 기름 중에 제일 싼 기름이 뭐였을까요? 경유? 그런 기름 말고 등유? 먹을 수 있는 기름 중에 제일 싼 거. 콩기름? 아닙니다. 콩기름은 엄청 비싼 기름이에요. 소기름이나 동물성 기름 아니었을까요? 동물성 기름이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쌌던 건 아, 동물성 기름이 더 쌌다고요? 왜냐면은 식물성 기름은 압착이라는 그 기술이 필요하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참기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아니, 기계가 나는- 아니면은 나는 압착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기 힘드니까 어. 그 고기 동물성 기름을 그렇죠. 얻기 고기를 먹기 되게 힘들었는데도 식물성 기름은 더 힘들었다. 힘들지. 지금 참기름이 비싼가요? 소기름이 비싼가요? 참기름이 훨씬 비싸죠. 근데 그땐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못 짜냈으니까. 네. 그런데도 참기름이 그런데도 그거보다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이 훨씬 더 쌌던 거죠. 그래서 동물성 기름 중 전통적으로 제일 싼 동물성 기름은 버터입니다. 아, 버터. 아. 근데 버터가 싼 거예요, 비싼 네. 거예요? 엄청 아, 비싸죠. 요즘 비싸잖아요. 버터 없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싼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튀김을 해 먹는다는 거, 버터로 튀김을 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버터가 더 쌀 거예요, 옛날 버터보다. 네. 근데도 지금 버터에 튀김을 해 먹는다. 이건 엄청 사치잖아요. 사치죠. 그 저기 승우 아빠 채널에서 한번 하더만 그거. 아, 그래 뭐 요즘에 이제 보통 레시피가 좀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네. 보통 유튜버들이 할 때 버터 흔히 말하면 계란 스크램블만 네. 해도 제대로 하는 집 레시피라고 하면은 거의 한 덩어리를 넣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엄청 사치니까 아. 유튜버들이 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그지. 튀기긴 힘들어요. 그게 네. 거의 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잘해봐요. 그 왜 되게 사치스러운 게 버터로 막 기름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 그 왜 소고기 덩어리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네. 튀기는데 말이 튀김이 잘 보시면 네. 바닥에 자박자박하게 한 다음에 약간 부치지 그게 네. 우리 아는 튀김처럼 막 이만큼 푹 푹게 만들. 담궜다가 그렇게 하려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몇 덩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튀김을 제대로 하려면 버터를 그만큼 써야 되는데 옛날에 엄청 사치스러워. 그렇지. 거의 사치가- 불가능에 가까워. 사치도 그런 사치가 없지.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래 튀김 음식이라는 거는 존재한 지 얼마 안 됐고 존재한 지 얼마 안 된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거의 못 먹는 그러니까 있긴 있었어요. 그런 사치스러운 음식으로나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이 그냥 고기 먹는 거죠. 그치, 그치. 아, 고기는 안 튀겨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에 구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아까 제가 처음에 돈가스가 말도 안 되는 음식으로 얘기한 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아.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고기라는 거 그 자체로 엄청 사치스러운 고기인데 이걸 또 굳이 가장 사치스러운 방법으로 튀긴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삼겹살로 먹어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튀김이라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튀김을 먹었을까요? 옛날에? 제사상? 명절? 뭔가 기름이 일단 많이 남아야지 되지 않았을까. 튀김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튀김을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될 때. 누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승려나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도 그죠. 사찰 음식에서 기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 가톨릭 전통에는 금육일이 있죠. 사순절에 금육하잖아요. 그리고 카니발이 고기를 이제 해금하는 날이잖아요. 아, 예. 그죠? 예. 그래서 사순절 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될 동안의 음식으로서 뭐 콩튀김. 아. 이게 포르투갈에서 이게 한 40일 정도 1년에 40일 정도면 9분의 1이에요. 꽤 긴 기간이죠. 네. 그중에 콩튀김, 콩깍지를 튀겨 생선 모양으로 만든 튀김이 있어요. 이거를 아, 고기 대용으로 기름에 튀겨서. 그렇죠. 아. 고기를 못 먹는 시점에는 그나마 튀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 사찰 음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슬람교에서도 튀김 음식들이 조금 생깁니다. 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종교적인 음식인 거예요. 튀김이라는 것 자체가. 튀김이라는 것 자체가. 예.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애초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아까 금육일을 포르투갈어로 꽈뚜루 안니 템포라 이렇게 부른대요. 꽈뚜루 안니 템포라라고 부르고. 템포라. 아. 그래서 여기서 예. 템포라 벌써 나왔네. 예. 포르투갈 상인들이 네. 그 음식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그걸 먹는데 이게 뭐냐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그랬더니- 말할 때 아 사순절 음식이야. 예.
템포라 때 먹는 음식이야. 아, 템푸라 템푸라. 데스 이런 거죠. 스골. 템푸라가 그렇게 만든 말이야. 일본의 포르투갈상이 들어온 게 1543년이에요. 꽤 네, 오래됐죠. 네, 네. 그리고 나가사키항 개항한 게 1570년이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음식이 템푸라인 거죠. 그래서 템푸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튀김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쵸. 그 이유는 네. 개항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기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는 정말 오래되지 않았어요. 20세기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렇죠. 20세기가 되면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이 뭐냐면 일종의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뭐 그런 용매거든요. 이 용매가 뭐의 용매냐면 기름을 녹일 수 있는 용매예요. 그래서 콩기름이 아까 싼기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콩기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콩을 삶아보세요. 콩을 삶아보시면 그거를 기름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기름기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거기서 어떻게 기름을 뽑아내요? 그걸 아무리 압착한다 그래도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콩기름이란 기름은 핵산 추출법이 나온 다음에 생긴 기름인 겁니다. 이 용매를 그러니까 콩을 엄청 많이 넣고 거기다 이 용매를 부으면 기름 성분만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산을 날려버려요. 그럼 기름이 남는 거죠. 지금 이 핵산 추출법은 효율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올리브유 압착 효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 중에서도 그 뭐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건 압착을 하는 건데 네. 좀 싼 거 있죠. 보통 네, 퓨어라고 네, 하고 네, 이런 거. 음. 이런 건 핵산으로 뽑아내거든요. 그럼 효율이 10배 차이네요. 현재도. 이 정도로 핵산 추출법이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콩기름, 우리가 아는 뭐 옥수수씨 기름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아는 식용유들 네. 이건 핵산 추출법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던 기름입니다. 음.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 그 전에도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식용유 중에 뭐냐면 카놀라유. 네. 정확히 말하면 카놀라유는 없었죠, 당연히. 카놀라유라는 건 캐나다에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개발한 이제 GMO 작물로 만들어서 개발한 기름이고 다국적 GMO 기업의 음모 아닌가요? 그거 약간- 먹으면 외계인 된다던데. 외계인은 아니고 이제 기억이 된다라든가. 캐나다인이 된다고. 원래는 유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 보면 튀김의 역사가 그 핵산 추출법이 개발되기 전에도 튀김이 발전을 합니다. 네. 18세기부터 발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유채꽃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오. 아니 정확히는 중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죠. 네. 근데 일본의 유채꽃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유채유가 대규모로 나옵니다. 그 중국에서 먼저 나왔고 중국에서도 그런 유채유를 하는 지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면실류입니다. 면실류. 면실이 뭐예요? 면 있잖아요. 면. 목화. 네. 목화를 따잖아요. 네. 목화를 따면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무슨 그 목화 터는 기계들이 있어요. 네. 그 기계가 뭐냐면 목화 솜을 따면 겉에 하얀 부분만 쓰고 씨를 털어내야 돼요. 네. 이 씨는 못 씁니다. 씨를 그쵸. 다 털어낼 네. 수 있느냐가 효율이 중요한 건데 이 씨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서 네. 버리는 건데 네. 이 씨가 기름기가 많아요. 아. 이걸 압착하면 면실류가 됩니다. 목화 씨에는 기름이 거의 한 20% 들어있어요. 그렇게 기름진 거라서 그래서 이 또 후라이드 치킨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흑인 그 남부의 그거. 식용유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귀할 때지만 네. 목화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곳은 네. 목화 씨 쓰지도 않은 목화 씨가 넘쳐나고 네. 이건 20%니까 누르기만 하면 기름이 나옵니다. 네. 이 기름에 쓰지 않는 닭을 튀겨 먹은 것이 바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죠. 그래서 흑인 요리였고 그래서 목화 네. 그 농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네. 지금도 뭐 켄터키도 그렇고 네. 그 어떤 뭐 루이지애나라든가 네. 이런 데서 발전한 이유도 대규모 목화 농사랑 연결이 있는 겁니다. 나 그럼 이거 질문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오리지널 정통 레시피 예를 들어 음악도 원전 음악이라 그래서 중세 악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전 레시피라 해서 진짜 오리지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막 한다 그러면은 면실류로 튀긴 뭐 치킨. 근데 일단 첫째 질문 잠깐 가기 전에 면실류로 튀기면 기름 맛이 그게 맛있어요?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심해요? 네. 면실류는 우리가 지금 거의 공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는 경우에도 엄청나게 정제를 해야 돼요. 냄새 때문에? 네. 몸에 나쁜 건 아닌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몸에 나쁜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 그 어쨌든 목화도 그 저기 뭐야 꽃씨인데 그렇게 나쁠 게 있나 싶긴 그러니까 하네요. 어쨌든간 오리지널로 가려면 면실류도 냄새도 극복해야지. 흑인이 압착해야 오리지널이 이거지. 알아서 편집하시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 그잖아. 흑인이 채취해서 기계가 아니라서 힘으로. 힘으로. 흑인의 힘으로 해야 오리지널 면실류고 그 오리지널 면실류에 튀겨야 진정한
소울푸드 그 흑인의 그 따옴표 소울푸드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겠느냐. 아하. 그래서 이게 목화의 제국이 면화의 제국인가 그런 책도 네. 있어요. 네. 세계 자본주의가 목화와 연관이 있다 이런 책도 있고 그죠? 실제로 또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계는 방직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화예요 여기도. 예. 피시앤칩스라든가 이런 영국식 튀김 음식이 생긴 이유도 예. 면실류 때문이에요. 그것도 면실류예요? 당연히. 그럼 가만 있어봐. 이건 또 그러면 또 다니네. 좀 방금 흑인이 눌러야 진정한 면실류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저기 이거 다르네. 영국의 레드넥으로 다시 그러니까. 가나요? 예. 이게 그럼 이게 흑백 대전이네요. 근데도 그 면실류는 뭐 갈색이 나고 냄새가 좀 심해갖고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싸구려 음식으로서 개발이 된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얘기는 좀 더 하고요. 예.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래기름입니다. 포경 대규모 상업 포경을 시작해요. 네네네. 상업 포경을 하면서 고래를 잡으면 고래는 고기를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기름을 쓰려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고래 기름은 면실류보다도 냄새가 더 심해요. 그렇다고 봤어요. 예. 실제로 고래 기름에 튀긴 피시앤칩스 이런 게 기록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 그 소설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막 무슨 정확히 기억 안 나는 테스나 네. 어디 뭐 테스 말고 뭐 제인 에어나 이런 데서 모비딕에도 나오려나 기억이 가장 쓰레기 같은 음식이 예로 나와요. 고래 기름. 왠지 그럴 것 같다. 근데 예. 고래 기름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식용유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예. 면실류나 아니면 올리브유나 예. 이런 걸로 산업에도 사용한 거예요. 예. 윤활유도 필요하죠. 예, 그쵸. 불을 켜려면 또 기름이 필요하죠. 그치, 예. 기름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름에 원래는 지금으로 식용유들을 쓰다가 예. 그걸 다 고래 기름으로 대체를 한 거죠. 고래 기름으로 대체를 하고 면실류라는 게 또 나오고 이 두 개의 상승 제공 때문에 갑자기 식용유가 흔해집니다. 그 전에 요리법은 되게 제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순절을 되게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나 먹는 게 튀김 음식이다가 18세기 산업혁명부터 갑자기 튀김 음식이라는 게 메이저리티에 나오게 된 거예요. 튀김의 장점, 맛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고온에 튀긴다는 거예요. 고온에 튀긴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먹고 죽지 않게 만들어줄 확률이 높은 거죠. 아, 그렇지. 살균이니까. 같은 살짝 맛이 간 고기라도 날고기로 먹으면 안 좋아도 이거를 구워 먹으면 좀 낫고 그렇지. 완전 막 400도 기름은 온도가 거기까지 막 200도 이상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튀겨버리면 당연히 병균이 더 죽겠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빨리 됩니다. 기름을 튀겨만 넣으면 음식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지. 굽는 거나 삶는 거에 비해 그치. 삶는 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아, 맞아요. 당장 뭐 수육만 해도 굽는 거는 5분 10분이면 굽는데 수육만 해도 40분씩은 익혀야 되니까. 그걸 튀기면 1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모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덕중덕은 양덕이라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면실류로 튀기는 치킨을 파는 가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그 기름 냄새도 심한데 원래 기름이 또 냄새가 심한 기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참. 일단 불순물이 높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면실류는 그 옛날 면실류 기록에 따르면 갈색이었대요. 색 자체가 진한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산 추출법이면 모르겠지만 핵산 추출물의 문제는 핵산이 남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핵산 냄새는 약간 그 뭐죠? 벤젠 비슷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왜 식용유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 핵산이 검출됐다, 뭐 바람물. 아, 그게 그거구나.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 예. 석유에서 추출한 벤젠 비슷한 향이 나는 흔히 말하는 구두향 냄새랑 비슷한 그거. 계열의 향이 나는 걸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근데 어쨌든 기름이 굉장히 인류가 살아가는 내내 기름이 귀하다가 그렇게 기름이 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유채유도 개발이 되고 중국도 포경을 해요. 사실 우린 잘 모르지만. 아, 그렇죠. 그러겠죠. 그리고 중국도 포경을 하고 중국도 또 면화의 원조잖아요. 사실. 그렇죠. 문익점이 뭐 미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갖고 왔죠. 루지애나에서 흑인한테. 완전 뚜껑에. 아니, 농담을 더 해도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기름이 흔해진 시대가 왔는데 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튀김 음식이라는 게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흔한 음식이 되었고 또 지금 영국의 어떤 식문화를 말살시킨 주역 중에 하나거든요. 얘들은 왜 초코바도 튀겨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흉악한 영국 음식이라고 하는 거가 다 거기서 기원한 그쵸. 그런 건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한국에는 조선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국은 조선은 유채를 대단히 키우지도 않아요. 그 제주도의 유채꽃 유명한 제주도만 그런 거죠. 아. 그것도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심은 거예요.
프라이드 맹아설. 후라이드 맹아설. 여기도 자본주의 있었다. 맹아설처럼. 여기도 있었다. 그 기원이. 후라이드. 해주기 바랍니다. 튀김 맹아설. 자, 튀김이 이식된 거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굴욕적이고. 일본도 포르투갈의 덴푸라인데. 굴욕적이군요. 그래서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해서 튀김 음. 음식이 발달하고 일본은 나가사키 이후 한 1600년대, 1700년대부터 튀김 음식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야사 중에 하나가 도미 튀김 먹고 배탈 나서 죽었다거든요. 그 정도로 길거리에 튀김 파는 데가 많았대요. 근데 조선은 맹아설이 있다고 치지만 어쨌든 조선은 유채도 안 키우고요. 면도 많이 안 키워, 목화도 많이 못 키워요. 그렇죠. 네, 땅의 어떤 특성상. 그냥 모든 게 맹아인 채로. 씨만 있었다. 고래는 못 잡아요. 음. 동해, 서해, 남해에서 고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튀김 음식이 한국 음식에는 거의 아예 그렇죠. 예. 전통 음식엔 튀김이라는 게 사실 없죠. 예. 전만 있죠. 예,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름이었다면 네. 두 번째 조건은 불입니다. 예. 자, 믹스커피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조리 방식은 강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이 불의 열기로 온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를 쓰기 위한 불 위에 요리를 가마솥을 하죠. 걸어서 예. 뭉근한 중불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음.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레인지는 켰다 끄잖아요. 네, 세븐에도. 근데 이거는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불이 있어서 음. 불을 죽이면 안 되는 게 뭐 며느리의 중요한 뭐였다, 네, 뭐 네. 불을 꺼트리면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불을 계속 켜놓기 때문에 우리는 뭉근한 약불로 계속 할 수 있는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수비드죠. 이게 또 이렇게 포장이 되네. 아. 그렇네. 수비드. 뭐 좋은 조리네. 맹아설이 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국밥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소를 잡아서 뼈랑 이걸 넣고 3일이든 4일이든 계속 물만 그렇지. 부어가면서 끓이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냐? 어차피 떼는 불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가스레인지로 2시간, 3시간 하면 그건 진짜 엄마한테 저기 맞죠. 큰일 나죠. 예. 싸등이 맞죠. 그 싸등이 가스공사에서 전화 오지 않나? 그렇게 갑자기 그쵸.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낭비죠. 예. 하지만 온도는 계속 켜놓는 불이기 때문에 어차피 켜야 되는 불이기 때문에 몇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남는 거죠. 그렇게 못 먹는 재료에서 뭔가 골수를 뽑아내고 국물을 뽑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한국 음식은 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고기를 먹어도 거의 다 수육. 그래서 한국 음식은 볶음도 없어요. 그치. 센 불이 예. 없으니까. 떡볶이, 볶음입니까? 아니죠. 볶음은 영어로 프라이잖아요. 예. 떡볶이는 수비드죠. 떡볶이는 탕이죠. 예. 탕. 제육볶음도 음. 볶음은 볶음인데 그게 뭐 프라이드인가요? 그치.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서 볶기, 볶음 이런 건 사실상 탕을 지칭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름 떡볶이가 원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닙니다. 예. 옛날에 문헌을 봐도 옛날식 떡볶이, 떡볶음탕, 아니 떡볶탕이래. 옛날식 떡볶이라고 하면 탕에 더 가까운 음식이었어요. 물을 넣고 이제 오래 끓인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튀긴다 그러면 물에 음. 튀긴다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기름에 튀기보다. 그 튀긴다는 말에 물에도 그게 해당이 돼. 어르신들 쓰는 말에서 가끔 보일 네, 거예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낸다를 튀긴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온돌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 강불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돌이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음. 다른 나라도 강불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튀김을 하기 위해서 강불이 필요한데 없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송나라 시대에 석탄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탄 이런 것들 석탄, 토탄 좀 이게 좀 효율이 높은 숯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센 불을 요리에 사용하게 됐고 그 뒤부터 이제 또 튀김이 또 가능해진 겁니다. 이 조건들이 맞았던 거죠. 그 세 번째는 밀가루인데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밀가루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밀가루는 너무 귀했고 진말이라고 써요. 조상조실록의 밀가루는 진말, 진짜 가루. 가루의 왕, 가루 오브 더 가루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찐말. 밀가루가 있어야 튀김옷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쌀가루라든가 보통 쌀가루는 너무 힘들고 보통 뭐로 많이 하냐면 전 부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다른 가루들 뭐 녹두가루라든가 무슨 뭐 메밀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튀김옷 한번 만들어 보려면 개고생합니다. 이렇게 튀김옷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글루텐이 적어서. 우리 왜 쌀빵이라고 파는 거 있죠. 네네. 지하철 같은 데서 주로. 그거 쌀로 어떻게 빵을 만들었을까요? 밀가루를 섞어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밀가루, 글루텐만 따로 빼요. 왜냐하면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빵을 팔죠. 예.
근데 글루텐 프리라고 글루텐이 다 빠지는 건 아닌 거예요. 글루텐은 일부 추출을 해요. 그 글루텐을 버리는 게 아니고 쌀빵 만드는 사람한테 팝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역시 세계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군요. 내가 생각한 미래가 맞는 것 같아. 건강에 좋은 쌀빵, 소화 잘 되는 쌀빵. 그 옆에는 이제 글루텐 프리 식빵. 약간 둘이 지금 사실 분업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뭘까? 이거 부동산 좌파와 환경 우파인가? 모든 건 기분의 문제다. 어쨌든 그렇게 불도 없었고 밀가루도 귀했고 기름도 귀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거의 그 튀김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육에 수육과 국밥. 국밥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울푸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요 얘기하다가 1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돈가스까지 아직 못 오고 이제 돼지고기와 튀김. 돈가스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 지금 내가 지금 약간 편집할 때 약간 걱정이에요. 나도 홧김에 질러버렸는데 탕수육 얘기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 홧김에 질러버렸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되게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민감한데 돈가스는 진짜 정치적인 얘기인 게 그러니까 이게 예속 논쟁 수준이에요. 지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돈가스는 현대 한국의 정체성이 어디 왔냐에 대한 얘기. 일본에서 왔냐, 식민지 근대 언론이냐, 미국에서 왔냐, 미국에서 이식된 것이냐, 자생적인 맹아설이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돈가스예요. 지금도 지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데 이거. 그런데 앞으로 부비 트랩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식민지를 제발 이제 안 하려면서 그만 얘기하고 싶다. 나 가끔 이게 우리 재생 목록 보다 보면 안 하려면 식민지를 경유한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약간 우리가 근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식민지를 경유한 그 무엇 있잖아요. 그런 사실 지난번에 커피 편도 그랬죠.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농담으로 반농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근데 한국에서 어떤 역사적인 경로를 얘기할 때 피해갈 수가 없는 거. 왜 그 황교익 씨 같은 사람이 약간 음식 평론하면서 정치 논쟁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이유도 보면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우리 이 방송 잘못하면 황교익 씨처럼 한 번에 이 방송은 박기태 변호사의 의견과 거리두기 들어가나요? 근데 저희는 균형이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가 현대 한국 K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조선이라든가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역사적 요인. 그 역사적 요인 밑엔 또 뭐냐면 기후적 요인, 지리적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의 영향.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영향 뭐 이런 것들. 그 중국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예전 걸로 들어간다고 치고 뭐 원래부터 있던 거 일본, 미국의 영향. 그 다음이 이제 산업화 세대 뭐 박정희 대통령 요때의 영향.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자생적으로 발전해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요거 약간 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우리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문학, 근대문학 관련된 얘기를 잠깐 준비 중인데 저의 고등학교 때 궁금증은 제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도 역시 비슷한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마치 현대 근대 소설의 근대 문학의 근대 문체는 이광수가 길에서 오다 주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다 보니 주웠소 3인칭 문체와 뭐 과거형 문체를 주워.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영향, 뭐 중국의 영향,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세계화되는 어떤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에서 민족주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꽤 연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 연구가 진행된 게 오래되지가 않았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연구가 진행됐고 어떤 영향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더 재밌는 건 이제 우리 문쌤님도 가끔 이제 주로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 하는 그 학계의 그 이야기와 대중 간의 그 인식 차의 그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그게 그 괴리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가속도가 붙는 뭐 벌어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가속도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가 정치적 논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안한 예감이 들면서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얽히기 싫다.
그 모든 음식 문화가 결국 한국식 돈가스와 제육볶음밥, 국밥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음식 문화의 어떤 종말점입니다. 역사의 종말, 음식의 종말. 간금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맛금금. 돈가스 얘기는 얼마 저는 사실 뭐 우리 예상했잖아요. 이거 뭐 한 또 몇 주 하겠네. 약간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러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송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고 봄 오고 코로나 꺼지고 하면 이제 돈가스 얘기 딱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돈가스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지금 방송을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시름을 잃고 돈가스 얘기나 듣고 있는 게 또 나쁘지 않다. 약간 이런 의미로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해주신 박기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